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운동이 한창입니다. 부천 지역 사회에서는 모바일 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김포의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흐름은 얼마나 지속될지 짚어봤습니다.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인당 10만 원 규모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오는 11월 중 확정할 방침입니다. 대선 경선 후보들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 인천 지역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가 희망하는 지역 공약 정리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에 맞서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하는 목표가 된 만큼 지자체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해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인데요. 부천에서도 일상 속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의 한 협동조합 매장. 물건을 산 뒤 결제를 한 손님들은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3년 전 모바일 전자영수증 발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나 탄소 중립에 저희도 기여하고 여러 가지 공익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종이 영수증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데만 연간 온실가스 5만 5천 톤 정도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 모바일 전자영수증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현재 부천시 내 전자영수증 발행 사업장은 모두 970곳. 아직은 공공기관 결제 시스템이나 대형 유통업체,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 매장에서도 이 종이 영수증보다 전자영수증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과 모바일 전자영수증 활성화 협약을 맺고 탄소 저감을 위한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우리가 잠깐 하는 운동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시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좀 해보겠고, 모바일 영수증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있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불필요한 이메일을 지우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공무원과 산하기관 등은 2달 동안 스팸 메일 96만 건을 삭제했습니다. 탄소 감축량은 3만 8천여 킬로그램, 은행나무 26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봤습니다. 아직 미미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일부 줄이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집중 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메일 보관함 비우기는 부천시 직원 전체가 참여해서 당분간은 매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천에서는 또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수소차와 전기차 등 그린 모빌리티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인천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제2 인천의료원 건립 등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공약에 포함됐는데요. 자, 그럼 인천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공약들을 희망하고 있는지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의 인천 지역 공약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갈등 해결과 제2 인천의료원 건립 등 지역의 핵심 현안을 대부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 지역 사회가 바라는 공약은 무엇일까? 앞서 인천시는 지역의 핵심 현안 20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며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인천시에서 희망하는 주요 공약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영흥화력발전소 1, 2호기 조기 폐쇄, 인천대로와 경인선 지하화, GTX D노선 Y자 완성, 제4 경인 고속도로 건설 등입니다. 그럼 지역 시민사회는 대선 후보들에게 어떤 공약을 바랄까?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이광호 사무처장은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꼽았습니다. 인천시와 현 정부에서도 노력 중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명확히 선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지역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책을 제대로 하고 있냐라고 하는 어떤 비판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대선에서 석탄화력 문제, 특히 수도권에서 영화력 문제에 대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대선 후보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의 박주희 사무처장은 대선 후보들이 인천의 도시계획과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은 개항 이후 중공업 도시로 성장해 왔는데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도시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해 주길 희망했습니다. 큰 틀에서 GM대우나 제철소나 여러 가지 발전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린 뉴딜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재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연구와 공약화하는 것이 저는 큰 그림을 바라보는 대선 후보로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지역 공약들, 인천 지역 사회의 바람을 후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6일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인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은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확정할 방침인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배경 등을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에 있어서 도움이 될 방식이 시민들께 위로금조로 드리고 방역 잘 부탁드리고 또 이거 인천 내에서 소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는 거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게 된 거죠. 연말 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좀 이렇게 소비도 좀 하시고 이래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과정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포시 지역구 의원인 김주영 국회의원은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의 협상에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시민들의 교통 정의를 침해하고 있다며 설계부터 잘못된 일산대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재정 투입 등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협의 과정에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김포의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인데요. 하정민 부동산 리서치 닥터아파트 전문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김포에서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김포 지역의 아파트값 흐름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김포시에서도 84제곱미터가 이제 10억, 11억 가까이 이제 실거래가에 등재가 되었고요. 이로써 이제 수도권에서도 이제 16곳이 이제 84 기준 했을 때 이제 10억 이상 실거래가가 찍힌 지역이 속출을 이제 했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해서 0.35% 계속 상승세를 찍고 있는데,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지역차가 약간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교통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촌이라든지 뭐 이제 구례동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고 기존에 이제 구도심으로서 거래가 조금 활발했던 지역들은 약간 좀 주춤한 아파트 가격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김포 지역의 어떤 교통이라든지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전세철 그리고 이제 이사철 맞이해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폭 지속 상승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남을 관통할 것으로 기대됐던 GTX D 노선이 김포와 부천만 오가는 노선으로 확정이 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었는데요. 김포의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 흐름을 탄 배경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 약간 이제 강남권 연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사전에는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요. 이것 외에도 인천 지하철 2호선 그리고 5호선 연장 계획이나 또 걸포 북변역의 호재가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이제 김부선에 대한 발표가 났을 때에도 1차적으로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가격적인 변동은 많이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좀 보게 되면은 김포에서 강남권 연결보다는 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과 연계성이 좋아지는 것이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됐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기존보다는 좋아짐에 따라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김포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그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상승세를 좀 못하고 있었고 많이 눌려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면서 게다가 또 이제 이 주변의 개발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이제 김포 지역 자체로 봤을 때에도 신규로 좀 공급 예정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뭐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좀 많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위원님, 앞으로의 흐름은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늦게 가격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포 지역 같은 경우 한 해 이제 올해와 이제 작년, 올 초와 작년을 좀 살펴보면요.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풍선 규제로 인한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서 김포로 수요되는 수요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가가 아직 많이 상승 이전이기 때문에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이제 주변 수요가 좀 흡수됐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4제곱미터에 10억 이상 실거래가가 찍힌 지역이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몇 군데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포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따른 가격 변동이 조금 더디 왔다. 이제부터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은 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선거철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정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수십 년 수건, 누구의 수건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김포시 하성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김포시 하성면에 처음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됐다는 소식인데요. 하성면은 김포시 읍면동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값비싼 연료를 사용하면서 불편을 겪어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김포시는 최근에 하성면 하사리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데 이어서 마곡리에서도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김포시는 오는 2023년까지 하성면 곳곳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십 년 품어온 주민들의 민원도 깔끔하게 해결되겠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웹툰 1인 기업입니다. 어떤 지역일지 좀 느낌이 오시죠? 바로 문화도시 부천의 소식인데요. 매년 만화와 애니메이션 축제가 부천 지역에서 대규모로 열리기도 하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이번에는 웹툰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1인 기업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웹툰 특화 1인 기업 지원센터 입주자 13명과 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제작자 17명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